2022년도 대전 시민정책개발단 총회를 사회를 맡은 사무총장 김두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식전 행사로 대전 바로알기 시민스쿨 8기 부의장님이시며 대전 시민정책개발단 부의장님이신 변규리님의 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사랑은 끝이 없다네. 박노해. 사랑은 끝이 없다네. 사랑의 끝이 있다면 어떻게 그 많은 시간이 흘러서도 그대가 내 마음속을 걸어다니겠는가? 사랑의 끝이 있다면 어떻게 그 많은 강을 건너서도 그대가 내 가슴 속 등불로 환하겠는가? 사랑의 끝이 있다면 어떻게 그대 이름만 떠올라도 푸드득 한순간에 날아오르겠는가? 그 겨울 새벽길에 하얗게 쓰러진 나를 어루만지던 너의 눈물, 너의 기도, 너의 입맞춤. 눈보라 오름산을 함께 떨며 넘었던 뜨거운 그 숨결이 이렇게도 생생한. 오늘도 길없는 길로 나를 밀어가는데 어떻게 사랑의 끝이 있겠는가? 시린 별로 타오른 우리의 사랑. 이제 너는 잊었다 해도, 이제 너는 지워버렸다 해도 내 가슴에 그대로 피어나는 눈부신 그 얼굴, 그 눈물의 너까지 어찌 지금의 내 것이겠는가? 그 많은 세월이 흘러서도 가만히 상처난 내 가슴은 금세 따뜻해지고 지친 내 안에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해맑은 소년의 까치걸음이 날 이렇게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걸 내 개인적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어찌 사랑의 끝이 있겠는가? 사랑은 끝이 없다네. 다시 길 떠나는 이 걸음도, 절망으로 밀어온 이 희망도, 슬픔으로 길어올린 이 투혼. 나이가 들고 눈물이 나고 다시 내 앞에 죽음이 온다 해도 사랑은 끝이 없다. 나에게 사랑은 한계도 없고 머무름도 없고 패배도 없고 사랑은 늘 처음처럼, 사랑은 언제나 시작만 있는 것. 사랑은 끝이 없다네.
지금부터 2022년 대전시민정책개발단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존경하는 대전시민정책개발단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시민정책개발단 회장을 맡은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전시민정책개발단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일이자 대전 시민스쿨 바로알기 8기 졸업생 졸업과 동시에 대전시민정책개발단 회원으로 출발한 것은 뜻깊은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회장으로서 신입 회원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드리고 또한 저희 회원이 되신 것을 축하하며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시민정책개발단은 시대의 요청에 맞게 부응하는 지금은 우리 대전 시민이 주의돼서 우리 시민이 소망하는 대전 앞날을 우리 시민이 계획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대전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대전을 사랑하며 대전 발전에 기꺼이 앞장서겠다는 열의를 가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꿈꾸는 대전 앞날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일을 일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돼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 바르기 시민스쿨 대전 시민정책개발단 중심으로 뭉치면은 대전이 살 수 있고 또 대전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대전시민정책개발단의 임원 및 임원을 선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느라고 제도 준비를 마치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개발단의 본연의 임무인 정책개발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전시민정책개발단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한편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저 박정훈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멋진 대전을 만드는 일에 같이 힘을 합칩시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역사 속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대전 시민의 큰 자긍심을 갖고 새 역사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가름하겠습니다. 2022년도 3월 30일 회장 박정훈 감사합니다. 대전시민정책개발단을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해 주시고 대전학연구회 회장 및 시민스쿨 학장으로서 저희 시민정책개발 탄생하게 된 건 김태명 교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학연구회 회장이신 강병수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전시민정책개발단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중건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부 이 세 분의 힘으로서 이게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민정책개발단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만구 수석부회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정진철 부회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변규리 부회장님 나오시죠. 저희들이 김영범 부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건강상 이유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를 총괄을 맡아서 하고 있는 김동환 사무총장입니다. 김동환 사무총장은 7기 회장을 맡았습니다. 다음은 최비성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은
4기에 제가 회장할 적에 총무를 맡았습니다. 동네. 네, 다음은 의안 상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 2021년도 업무 보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12월 29일 날 대전 시민정책개발단이 발단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목적으로는 대전 바로알기 시민스쿨 취지를 이어서 대전광역시의 그 지속가능 발전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저희 시정에 제안을 하고 회원과의 상호 교류를 하기 위해서 발단을 했고요. 저희가 그 정관을 약간 수정을 했는데요. 의안 상정 및 의결을 위원장님께서 상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작년 12월 29일 날 저희들이 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정관을 일부 변경을 해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물에 보면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특별한 말씀이 있으시면은 건의사항이라든가 말씀을 좋겠습니다. 및 변경에 대한 상정권에 대해서 작년도 12월 29일 한남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출범식을 하면서 정관을 만들었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동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제 정관을 만들 때 하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다소의 차이가 있어서 아마 정관 수정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대한 내용들이 비교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매우 현실적으로 운영의 어떤 그런 현실성과 탄력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정관 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 제청과 동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문안건은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 대전 시민정책개발단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상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정책개발단 출범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목적과 임원과 일시와 장소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29일 날 됐습니다. 그래 이 목적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전 바로알기 시민스쿨의 취지에 이어 대전 광역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정책 제안 및 회원 상호 간의 교류, 친목 등의 학문적, 실용적 연구 발전 및 교육을 통한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유인물에 보면 5쪽에 보면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것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이 보면 저희들이 6개 분류를 했는데 연구 영역과 주민참여 예산 공모사업, 회비, 세미나 개최, 연구의 창립 기념 행사, 연구의 친교 행사 등 6가지로 저희들에서 예산을 약 8천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봤는데요. 본건에 대한 유인물 참조하신 본건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충고에 말씀해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안 및 기타 예산이 돼 있는데 저는 말씀 8천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거는 제일 첫번에 저희들이 1억 1,300을 했었다가 중간에 우리 사업하고 관계없는 것이 중간에 빠지는 바람에 그거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사회자하고 저하고 유인물이 틀려가지고 제가 받은 인포는 이제 8,300이고 제 첫번에 저희들이 받았던 건 1억 1,300을 했었습니다. 근데 계산이 아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그 대전 시민스쿨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회비를 해서 그 회장단하고 회의원들 그래서 회비가 한 대략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8,300으로 이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배포해드리면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터 6번까지 각종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회비로 운영하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 시민정책개발단이 대전발전연구원과 대전시를 대상으로 한 사업권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내신 그 회비나 이런 부분들은 뭐 식사비라든지
대전 발전 시민 정책개발단의 발전에 대한 비용으로 쓰시는 거고, 요거는 대전시와 대전 세종연구원 등을 통해서 사업을 따와서 우리 연구진들이 대전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 사업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이렇게 1억 1,3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 사업 예정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군요. 네. 그러면 본건은 원안대로 처리된 걸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시민정책개발단 방안 및 건의와 정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면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민정책개발단은 대전시의 우리 앞으로의 미래와 좀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목표로 하는 그런 자발적인 시민사회 단체 중에서 좀 더 의미 있는 대전 앞 연구회의 산하에 있는 대전시민정책개발단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5쪽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 6가지 사업은 그런 의미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전시로부터 예산을 따오는 겁니다. 따와서 저희들이 이 300만 원, 400만 원이 진행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대전의 시민을 위한 삶의 연구를 통해서 대전시에 제안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잘 진행되면 이를테면 대전시와 대전세종연구원 등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의 사업비를 따와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내는 회비는 별도로 식사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행사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쓰는 거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안 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구현해서 말씀을 드리고, 요 6가지 사업들은 우리 김태명 교수님이나 그 강병수 교수님과 우리 연구진들이 좀 더 대전시에 제안을 해서 사업을 따와야 되는데 계획일 뿐이고 앞으로 따오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정책개발단 임원진들은 저희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6월 1일이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그 전에 현대 그 대전 시장으로 있는 허태정 시장을 다음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만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래할 사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가가지고 여러 가지 그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전과 후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전에 있는 시장님 만나면서 건의를 드리고 그런 그 실적을 쌓아놓고, 또 한 가지는 다음에 된 시장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가야 여러 가지 실적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 사설단체가 대전에 한 8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최후 선두주자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회원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임원진들하고 우리 김태명 교수님이나 이종근 박사나 강병수 교수님이 같이 옆에서 브로치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 회원 하나하나 전부 다 그런 좋은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그 시장 후보대 싱크탱크에서 하나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전을 올바로 살리기 위해서는 대청댐 옆구리를 뚫어서 대전천을 살리자, 이런 제안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모르겠어요. 동의보면 명심보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말씀하기를 대전에서 대청댐 또 대전천을 살리면은 통일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 그런 제안을 한번 했었고, 그래 그런 식으로 큰 단위별로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 정책단이 직접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사람들 면담을 하고, 또 특히 교육감한테도 여러 가지 제가 PR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해주시면 저희들이 큰 힘이 되고, 그걸 가지고 정책이 일단 연결을 시켜서 저희들이 현장에 돌려드리는,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요즘 그 대전시에 보면 그 프랭카드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공모사업으로 프랭카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현재 저희들도 지금 이번 항에 주민참여 예산 공모사업을 아까는 이 3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삭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시게요. 예. 근데 왜 이걸 어떻게 보면 이 정책개발단에서
이 주민참여 예산제 그 지금 시행을 할 때 이거 적극 참여를 해서 그 예산을 더 따야 되는데 이걸 왜 삭제를 하는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세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한이 곧 사업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아이템을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시민들이 스스로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시가 정해놓은 예산이 만약에 100억 원인데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만약에 200억 규모라면 절반을 탈락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탈락시키는 과정이 정말 우리 대전 시민을 위한 우선순위의 사업인가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접속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투표에서 1순위부터 50번까지의 사업이 100억이라면 우선하고 51번부터 100번째에 대한 사업은 시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탈락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한다 해서 곧 그것이 사업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이 부분이 전부 다 앞으로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이게 사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같아요. 그 지금 뭐 시민 참여 예산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 그때 삭제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마이크를 좀 대고서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1번서부터 6번까지는 시민 참여 예산제로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별도의 시청의 각 해당 부서에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따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지금 6개 있는 것은 시민 참여 예산제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넣으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응시해서 조금 차이로 우리가 떨어졌는데 만약 올해 정책개발단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막 찍어주면 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럼 그때 우리 회장님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아마 우리 김태병 교수님하고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로 시에 띄우면은 이 정책개발단 회원들이 막 들어가서 찍어주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유를 주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죠. 한번 해보시죠 뭐요. 여기에 우리 회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정책을 해서 예산을 따서 현장에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3월 29일, 작년 12월 29일 날 발족을 해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탄생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그런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금년 말 내년 이맘때 정도 되면 저희들이 많이 승려이 되고 또 사업에도 성공도 많이 있겠죠. 그래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제가 이걸 하면서 우리 김태명 학장님이나 강경수 교수나 이준건 박사 머릿속에 있는 거 제가 다 뽑지를 못했어요.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이미지를 제가 확실히 인식을 못했고 또 우리 회원들도 더군다나 저도 이해를 자세히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그건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드리 드릴 수가 없는데 더 이상 네, 다음으로 저희 사무국장님께서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참여제는 교수님 김태명 학장님하고 회장님께서 의논을 하셨는데요. 지금 시장 선거가 또 얼마 남지 않고 저희가 발족된 지 얼마 안 돼서 시간상에 그런 어떠한 걸 이야기하기가 너무 짧다 해서 통과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임원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내년에는 정확하게 주민참여제에 참가를 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투표를 받아서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요. 일반 및 기관 회원들을 많이 선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회원 유치에 전적으로 올해 많이 열심히 뛸 거고요. 2022년 회비 납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회비 납부 내역은 정관 구조에 의거하여서
연 단위로 회장 200만원, 수석부회장 150만원, 부회장 100만원, 사무총장 50만원, 사무국장 30만원, 이사, 감사, 고문 24만원, 일반 회원 12만원, 단체 또는 기관 회원 60만원으로 이렇게 회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및 후원자 발굴에 우리 전 임원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기념 촬영 후에 저희 정책개발단에서 기념 타올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예의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타올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반 및 기관기관 합친 밑에 회비 납부 요청이 있잖아요. 그런 직급에 따른 회비가 얼마씩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여기 계좌번호가 입금 계좌번호에 입혀져야 되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지금 각자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입회 원서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네. 자동 이체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기부금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비를 내게 되면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습니다. 네. 특별한 건의사항이나 말씀이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2022년도 정기 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시민정책개발단 초대 회장을 맡은 박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대전시민정책개발단 발족은 지방자치 분권화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더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대전 시민과 같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가지고 현재 수건사업의 뭔가를 저희들이 스스로 찾아내서 시정에 저희들이 발맞춰서 대전 시민을 위한 그런 취지 목적에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 모든 것은 대전 시민의 응원이 필요한 것이고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분권화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같이 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시민숲을 학장을 맡고 있는 김태명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주민들이 앞장을 서서 우리 지역, 우리 부장, 즉 대전시를 발전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 대전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또 고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단법인 대전학연구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과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대전 시민들을 대전을 잘 알고 대전을 또 사랑하고 대전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 속에서 대전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마당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대전 시민 정책개발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이제는 뭉쳐서 같이 마음을 합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전의 미래를 꿈꾸고 그리고서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서단법인 대전학연구회 대전시민 바로 알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셔서 공부하셔가지고 대전 시민들이 직접 대전의 운명과 대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많은 그런 그 시민들이 오셔서 같이 우리 대전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리 서단법인 대전학연구회 대전 바로알기 시민숲굴에서 여러분들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시민 정책개발단 화이팅!